서강한국어 3B. 본 CD에는 서강한국어 3B의 말하기 대화, 듣고 말하기, 읽고 말하기, 발음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본 CD의 저작권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있습니다. 일과 말하기 대화 1. 여행 준비 다 됐어? 이제 가방 메고 나가기만 하면 돼. 우산도 넣었지? 우산? 날씨가 좋은데 필요할까? 여기는 날씨가 좋지만 거기는 비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거야. 알았어. 그럼 가지고 갈게. 재미있게 놀다 와. 그래, 갔다 와서 보자. 일과 말하기 대화 2. 한수 씨, 휴가 때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네, 잘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볼거리가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래요? 제주도에서 뭐 하셨어요?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일과 말하기 과제. 미나 씨, 제가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는 것이 좋아요?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뭐가 유명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이 유명하니까 꼭 가보세요. 네, 가볼게요. 그런데 전에 텔레비전에서 플라멩코를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플라멩코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플라멩코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스페인에 가면 주의해야 할 점이 뭐예요? 스페인에서는 1시부터 4시까지가 낮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가게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주의하세요. 그런데 미나 씨,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무차스 그라시아스예요.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일과 듣고 말하기.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내일 동해안에 태풍이 온대요.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하죠? 한수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한수 씨는 태풍이 와도 가고 싶대요.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여행을 안 가면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민박집 예약도 취소해야 해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윤호 씨는 집에서 쉬세요. 저하고 한수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네? 한스 씨하고 둘이서요? 네, 둘이서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같이 가요. 일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태풍에 관한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1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2번.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1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햇빛, 햇빛. 낮잠, 낮잠. 바닷가, 바닷가. 2과 말하기. 대화 1.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2과 말하기. 대화 2.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 덜 맵게 해주세요. 닭갈비 맛이 어때요?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2과 말하기. 과제. 미나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돼지고기 빼고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앤디 씨는요? 저도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럼 앤디 씨, 설렁탕 드실래요? 그런데 설렁탕은 뭘로 만든 거예요? 소고기를 물에 넣고 오래 끓인 거예요.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미나 씨 덕분에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후식 먹으러 갈까요? 네. 뭐 먹을래요? 2과 듣고 말하기. 복날이 뭐예요?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한스 씨,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네, 좋습니다. 한스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아, 저기 사람들이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거긴 삼계탕집인데 오늘이 복날이어서 그래요. 복날이 뭐예요? 초복, 중복, 말복을 복날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좀 설명해 주세요. 초복은 1년 중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고 말복은 더위가 끝나는 날이에요. 중복은 초복하고 말복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초복이에요. 복날에는 보통 삼계탕을 먹어요? 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힘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삼계탕에는 몸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힘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더운 날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 참 재미있어요. 그럼 한스 씨, 오늘 삼계탕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저도 요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네,
이야기 좀 하면서 기다리죠, 뭐. 상호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탕 종류는 다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갈비탕이에요. 한수 씨,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 닭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에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2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이야기 좀 하면서 기다리죠, 뭐. 상호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탕 종류는 다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갈비탕이에요. 한수 씨,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 닭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에 와주세요. 2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2번. 저는 국물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2과 읽고 말하기. 콩나물 국밥이 시원했어요. 한수 씨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바빴거든요. 지난주에 방학을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생겼어요. 지난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미나 씨의 고향인 전주에 갔다 왔어요. 미나 씨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즐겁게 주말을 보냈어요. 전주에서 제가 찍은 음식 사진을 같이 보내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의 음식은 바로 돌솥 비빔밥이에요. 한수 씨도 비빔밥을 많이 먹어봤죠? 전주 돌솥 비빔밥은 서울에서 먹은 비빔밥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 때 미나 씨는 전주에 오면 한정식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한정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 몇 가지나 나왔는지 아세요? 밥하고 국을 빼고 반찬만 거의 20가지나 나왔어요. 예쁜 그릇에 여러 가지 나물과 전 등 아주 다양한 음식이 많이 나왔는데 모두 제 입에 맞았어요. 그리고 전주의 전통술도 많이 마셨어요. 맛이 달콤해서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잔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속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미나 씨 어머니께서 술 마신 다음에 먹으면 좋다고 하시면서 콩나물국밥을 해주셨어요. 콩나물국밥은 뜨거운 콩나물국에 밥을 넣어서 만든 건데 먹으니까 시원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콩나물국밥을 먹고 나서 이해하게 됐어요. 한수 씨도 한국에 오면 전주에 꼭 한번 가보세요. 전주를 한국 음식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수 씨도 가보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럼 시간 있을 때 메일 한번 보내주시고 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2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방금, 방금. 양념, 양념. 상담, 상담.
3과 말하기 대화 1.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점심을 급하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요. 약은 먹었어요? 네. 그런데 먹어도 좋아지지 않네요.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되죠? 사거리에 있는 내과가 유명하니까 거기에 가보세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3과 말하기 대화 2. 여보세요? 선생님, 저 모니카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씨,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쳤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말래요. 많이 놀랐겠어요. 그럼 푹 쉬고 빨리 나으세요. 3과 말하기 과제.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서 왔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럼 여기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름 부르면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목이 아프고 콧물이 많이 나는데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3일쯤 됐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 좀 봅시다. 목이 많이 부으셨네요. 창문을 열고 잤더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감기약 3일치 지어드릴 테니까 드세요. 약 먹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런데 찬 음식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과 듣고 말하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소화제 좀 주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가끔 속이 쓰릴 때도 있어요.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이요? 네. 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실례지만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네. 나가서 오른쪽으로 30m만 걸어가면 내과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 네. 지금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네. 병원에 갔더니 위험이래요. 아이고,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겠어요.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죠, 뭐. 여기 처방전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지훈 씨, 약 나왔습니다. 네. 3일치인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음식도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말고 부드러운 것만 드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음식 조심하시면 금방 나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3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3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뭐 잘못 드셨어요? 뭐 잘못 드셨어요? 2번. 3일치인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3일치인데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3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늙다, 늙다, 읽다, 읽다, 막다, 막다. 사과, 말하기, 대화 1. 전자사전이 왜 이러지? 버튼이 안 눌러지네. 진짜 버튼이 안 눌러지네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요. 그럼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쌀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럼 이번 기회에 바꿀까요? 한국전자 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샀는데 좋더라고요. 사과, 말하기, 대화 2. 투한 씨, 전자사전 새로 사셨어요? 아직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걸 사고 싶은데요? 저는 발음을 들을 수 있게 음성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전자상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종류가 다양하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사과, 말하기, 과제. 손님 뭐 찾으세요? 전자사전을 사러 왔는데요. 특별히 찾는 거 있으세요? 네, 발음을 들을 수 있게 음성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님, 그럼 이거 어떠세요?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가요. 신라전자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거기 제품이 좋더라고요. 그 회사 제품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디자인도 예쁘고 좋은데요? 이걸로 주세요. 네, 계산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카드로 할게요.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사과, 듣고 말하기.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미나 씨,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가죽 재킷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싸고 좋은데 없을까요?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거기가 물건이 싸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기가 더 힘들던데요. 그럼 TV 홈쇼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가죽 재킷 파는 걸 봤어요. 저도 보았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나 씨는 TV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격도 비싸지 않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가방하고 옷을 샀어요. 품질은 어때요?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입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화해서 직원한테 사려고 하는 옷하고 사이즈, 그리고 색깔을 말하면 돼요. 그럼 돈은 어떻게 내요? 신용카드로 내도 되고 은행에 가서 입금해도 돼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잘 알아보세요. 배달도 해줘요? 물론이죠.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고 택배비도 없어요. 아, 참!
가끔 벨트나 지갑 같은 사은품을 줄 때도 있어요. 이 지갑도 지난번에 가방 살 때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좋네요. 저도 오늘 TV 홈쇼핑을 봐야겠어요. 사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품질은 어때요?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입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사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2번.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4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별로, 별로. 팔려요, 팔려요. 일시불로, 일시불로. 5과, 말하기. 대화 1. 유키 씨, 뭐 찾으세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떤 지갑이에요? 갈색 가죽 지갑이에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네, 신분증이 들어있어서 꼭 찾아야 되는데. 그럼 분실물 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5과, 말하기. 대화 2. 지갑이 떨어져 있네요? 혹시 한스 씨 지갑 아니에요? 전에 봤는데 비슷한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한스 씨 거는 까만색 가죽 지갑이에요.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분실물 센터에 갖다 주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요. 5과, 말하기. 과제. 안녕하세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왔는데요. 어떤 휴대전화인데요? 삼성 카메라폰이에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색깔은 은색이고 곰인형이 달려있어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5과, 듣고 말하기.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에 어느 산속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연못 옆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 아이고, 도끼를 빠뜨렸네. 큰일 났네. 그때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느냐? 예, 저는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 도끼를 다시 찾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정말 고맙습니다, 신령님. 연못 속으로 들어간 신령님은 조금 후에 다시 나왔어요. 얘야,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도끼냐? 아니, 그것은 금도끼가 아닙니까?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신령님.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조금 후에 그럼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도끼냐? 아니, 그것은 은도끼가 아닙니까?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신령님. 제가 잃어버린 것은 쇠도끼입니다. 오, 너는 참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이구나. 자, 내가 잃어버린 쇠도끼와 함께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너에게 줄 테니까 갖고 가라. 아유, 고맙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직한 나무꾼은 잃어버린 쇠도끼와 금도끼, 은도끼까지 갖게 되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쇠도끼를 일부러 연못에 빠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엉엉. 그때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왜 여기에서 울고 있느냐? 예, 저는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조금 후에 신령님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얘야,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도끼냐? 예, 바로 그 금도끼가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도끼도 제 것입니다. 에이, 나쁘구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 아이고, 신령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쇠도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령님께 거짓말을 해서 병에 걸렸대요. 5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직한 나무꾼은 잃어버린 쇠도끼와 금도끼, 은도끼까지 갖게 되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쇠도끼를 일부러 연못에 빠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5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큰일 났네. 큰일 났네. 2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5과 읽고 말하기. 승객돈을 돌려준 택시기사. 지난 4일 인천에 사는 택시기사 김윤식 씨는 오후 4시쯤 한 손님이 내린 후 뒷자리에 쇼핑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바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차를 세운 후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3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남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면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돈이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김 씨는 갖고 싶은 마음과 돌려줘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돈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8시쯤 돈을 택시에 두고 내린 이정은 씨는 돈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다. 김 씨가 직접 주인인 이 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 씨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김 씨는 돈을 늦게 돌려줘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 씨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줬지만 김 씨는 거절했다. 김 씨가 사례금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한 이 씨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김 씨는 그 돈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사례금을 주려고
20번 이상 전화를 걸어서 꼭 받아달라고 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돈을 더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다. 이 씨는 그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지난 10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기로 했다. 택시기사 김윤식이라는 이름으로 보냈고 그 소식을 들은 김 씨도 돈이 좋은 일에 사용돼서 기쁘다고 했다. 5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인터넷해요, 인터넷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6과 말하기. 대화 1. 청소 왜 안 했어? 오늘 네가 청소하기로 한 날이잖아. 미안해. 오늘 청소 못했어. 왜 못했는데?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느라고 못했어. 그래? 왜 미리 말 안 했어? 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못했어. 그럼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는 네가 해. 알았어. 미안해. 6과 말하기. 대화 2. 여보세요? 미나 씨? 왜 아직 안 오세요? 네? 약속 잊어버렸어요?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2시요? 저는 2시인 줄 알았어요. 저는 미나 씨가 약속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요즘 회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6과 말하기. 과제. 안녕하세요, 유키 씨. 네, 한스 씨. 안녕하세요. 어제 제 생일 파티에 왜 안 오셨어요? 모두 기다렸어요.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회의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래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전화하려고 했는데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전화를 못 했어요. 우리들은 한스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파티는 재미있었어요? 네, 친구들도 많이 오고 늦게까지 재미있게 놀았어요. 6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런데 지연이는 왜 안 오지? 전화 왔어? 아니, 안 왔어. 문자 메시지가 왔네? 지연이가 보낸 거야? 응. 뭐래? 아이가 아파서 돌보느라고 지금 정신 없대. 오늘 못 온대. 그렇구나. 지연이는 결혼하고 나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쁜가 봐. 6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2번. 30분이나 지났는데. 30분이나 지났는데. 8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후회, 후회. 해외, 해외. 취직, 취직. 8과 읽고 말하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대학교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됐다. 고등학교 때는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규칙도 많아서 힘들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거의 매일 동아리방이나 과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많이 소홀히 했다. 1학기 성적표가 나왔을 때 나도 놀랐고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도 작심삼일로 끝났다. 내 꿈은 신문기자가 되는 것인데 선배하고 얘기해보니까 신문사에 들어가려면 학점도 좋아야 하고 취직시험 준비도 미리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것이 후회된다. 학점을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2학년이 되면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하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다. 한국에서 보낸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생기면서 한국 사람, 한국말,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도 좋은 추억이다. 몇 개월 후에 헤어지게 되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낼 때는 데이트하느라고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소홀히 대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 주었다. 참 고마웠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됐다.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올해는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 다시 한번 오고 싶었던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 새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도 했다. 또 한국에 와서 옛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도 좋았다.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다. 경주에서 열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한 것도 좋은 추억이다. 앞으로도 직장 생활과 한국어 공부, 취미 활동을 다 잘할 수 있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8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번.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어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어요. 8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1년이나 하셨잖아요. 저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항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잘 못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곤 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꾸준히 하면 되죠, 뭐. 그럴까요? 이번에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어요. 8과 듣고 말하기.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까 해요. 한스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저 이 동네 살아요. 여기로 이사 온 지 3개월쯤 됐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운동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올해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좀 해보려고요. 한스 씨는 언제부터 운동하셨어요? 저는 작년 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오래되셨네요. 운동하니까 좋아요? 네.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카밀라 씨도 운동한 지 오래되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1년이나 하셨잖아요. 저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항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잘 못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곤 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꾸준히 하면 되죠, 뭐. 그럴까요? 이번에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어요. 한스 씨는 올해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봄에 열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까 해요. 하프 마라톤 대회요? 우와, 멋있다. 저도 나가고 싶어요. 네? 우리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1시간씩 연습해요. 우리 1등도 할 수 있겠죠? 1등 하면 너무 좋겠다. 1등 하면 상이 뭐예요? 제주도 여행 티켓이긴 한데 제주도 여행 티켓이요? 그럼 우리 빨리 연습해요. 그런데 좀 힘드네요. 한스 씨, 좀 천천히 가세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뛸까요? 저 카밀라 씨, 하프 마라톤은 카밀라 씨한텐 아직 힘들 것 같아요. 아직 10분밖에 안 뛰었는데. 제주도에 가야 되는데. 팔과, 말하기, 과제. 카밀라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9개월쯤 됐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재미있는 일이 많았죠?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만 후회되는 일도 있어요. 후회되는 일이 뭔데요?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했는데 못 사귀었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면 한국어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 더 많이 사귀면 되지요, 뭐. 팔과, 말하기, 대화 2. 그동안 고마웠어요. 모니카 씨 덕분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유키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복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유키 씨는요? 저는 고향에 잠깐 갔다 올까 해요. 우리 못 만나도 잊지 말고 자주 연락해요. 팔과, 말하기, 대화 1. 벌써 12월이네요. 네, 올해도 다 지났어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워요. 미나 씨는 올해 회사 일 하느라고 바빴잖아요. 일본어 공부는 내년에 하면 되죠, 뭐. 네,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7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볼일, 볼일. 서울역, 서울역. 28, 28. 7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1번, 좀 긴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좀 긴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2번, 엄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엄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7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데모요? 그때는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7과 듣고 말하기.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가은아, 너 그 치마 새로 샀니? 네, 예쁘죠? 예쁘긴 한데 너무 짧잖아. 좀 긴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그때는 짧은 치마가 정말 유행이었어. 모두 짧은 치마만 입고 다녔어. 여보, 그렇죠? 그래. 그때 여학생들이 입던 치마는 지금 너희들이 입는 것보다 훨씬 짧았지. 아빠 대학생 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럴까? 어디 좀 찾아보고.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아빠, 아빠 머리가 왜 이래요? 좀 이상하다. 그때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어. 그랬구나. 아빠, 엄마는 대학교 때부터 만났죠? 그때는 만나면 뭐 했어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도서관에 가곤 했어. 도서관이요? 정말 재미없었겠다. 극장에도 안 갔어요? 극장에도 가끔 가긴 했지만 비싸서 자주 못 갔어. 돈도 별로 없고 특별히 갈 곳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자주 가거나 캠퍼스를 돌아다녔지. 아빠는 대학교 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5월에는 학교마다 축제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 학교 축제에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엄마는요?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데모요? 그때는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했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7과 말하기. 과제. 지금부터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키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옷이 유행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청바지를 길게 입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럼 유키 씨도 긴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입던 청바지도 아주 길었기 때문에 제 구두는 언제나 높았어요. 그럼 걸어 다닐 때 힘들었겠어요. 네, 처음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걸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꼭 긴 청바지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었던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그때는 그게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날씬해 보였고요. 7과 말하기. 대화 2. 모니카 씨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앤디 씨도 그래요. 모니카 씨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요. 앤디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졸업식에서 연극을 했던 일이 제일 생각나요. 그때 진짜 재미있었어요. 참, 앤디 씨, 같이 연극을 했던 한스 씨하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못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7과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혹시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던 앤디 씨 아니에요? 맞긴 한데. 아, 모니카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웬일이세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일해요. 교수가 됐어요. 이야, 꿈을 이루셨네요.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6과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듣느라고, 듣느라고. 달려있는, 달려있는. 늦는다고, 늦는다고. 6과 읽고 말하기.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램핑인데 한국에서 산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은행에 갔다가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은행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버스로 왔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귀엽게 생겨서 웃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3급에서 은행 대화를 배울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실수를 깨달았을 때 경비 아저씨가 웃은 것처럼 저도 혼자서 웃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긴 했지만 아직 못 알아듣는 것이 많아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 근처에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놀라서 미안해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입에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파나 마늘같이 냄새가 강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상급에서 돼지고기 빼고 다 잘 먹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배탈이 나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식당에 갔을 때 순두부찌개를 시키면서 자신 있게 파 빼고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음식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찌개에 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왜 파가 있어요? 그리고 밥은 왜 안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응? 밥이 아니고 파야? 나는 밥을 빼달라는 줄 알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할 수 없이 파가 들어있는 순두부찌개를 먹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6과 듣고 말하기. 지연이는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쁜가 봐. 네, 어서 오세요. 이쪽이야, 이쪽. 네. 여기야. 동준아, 왔어? 좀 늦었지? 갑자기 학교에 일이 생겨서 미안해. 그동안 잘 지냈어?
많이 바쁘다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서 조금 바빠. 너는 어떻게 지내? 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요즘 조금 바빠. 너도 바쁘구나.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길이 많이 막히나 봐. 오랜만에 모이는데 친구들이 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현우구나. 왜 아직 안 와? 미나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급한 환자가 있어서 치료하느라고 늦게 출발했어. 그럼 언제 도착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한 20분쯤 걸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현우가 왜 전화했어? 못 온대? 아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래. 그래. 그런데 지연이는 왜 안 오지? 전화 왔어? 아니, 안 왔어. 문자 메시지가 왔네? 지연이가 보낸 거야? 뭐래? 아이가 아파서 돌보느라고 지금 정신 없대. 오늘 못 온대. 그렇구나. 지연이는 결혼하고 나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쁜가 봐. 그런데 왜 현우가 안 오지? 30분이나 지났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현우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볼게. 현우야, 왜 아직 안 와? 뭐? 어디에 있다고? 신천? 아니야. 약속 장소는 신촌이야, 신촌.